자, 한능검을 가장 한능검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별표 하나짜리 조선전기경제사. 근데 여기 조선전기경제사 내용이 조선 후기랑 통합해서 나오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좀 이 부분은 잡아라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농업에서 정리는 드렸습니다만 지금 노란색으로 밑줄이 그어져 있죠. 농업기술 발달 동그라미 3번에 윤작법 기억나십니까? 고려시대 윤작법이 시작이었죠. 반농사 2년 3작입니다. 고려시대 윤작법 시작이었다가 조선시대 윤작법이 일반화되었다. 이건 좀 잡으시고, 농종법이 일항에 씨를 뿌리는 건데 꼬랑에도 씨를 뿌리기 시작했던 게 조선 전기부터다. 그 정도만. 여전히 일항에 씨를 뿌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시비법, 고려시대부터 어찌 되었던지 간에 시비법이라는 게 처음 발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조선 전기에는 밑거름 덧거름까지 둔다. 이양법은 나중에 조선 후기 가서 총정리하겠습니다만 고려 말 경상도에서 처음 시작되었던 모내기 이양법이 조선 전기의 남부지방까지 확산되면서 이모작이 가능해졌다. 아직 전국 확산은 아닙니다. 그 다음 농사직설은 세종으로 너무너무 시험에 잘 출제되니까 세종대왕 15세기입니다. 목화는요, 고려 말 문익점이 처음 가지고 들어왔다가 조선 시대에 와서 일반적으로 이제 생산이 되면서 조선인들이 무명 옷을 입거든요. 그래서 무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무조건 조선입니다. 만약에 고려에 무명 옷을 입었다 그러면 X가 되는 건데 이런 문제도 아직 기출이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 크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근데 특히 이 양법은 나중에 다시 한번 정리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조선 전기 상업은 시전 상인들이 있습니다. 이 상인 총정리 역시 조선 후기 경제사 할 때 다음 시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조선 후기 할 때 만나는데 일단 시전 상인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종로에 관영 상점들이 있습니다. 국가가 만들어 놓은 상점에서 국가로부터 허락을 받고 장사를 하는 대신에 국가 물품을 보급하기도 하고 국가에 점포세를 내는 시전 상인들, 조선에 그래도 재벌들입니다. 이 시전 상인들 종로에 있었고 유기전이 번성했다. 금남 정권은 숙종 때 이제 그렇게 국가로부터 허락받지 못한 난전, 어지러울 난자, 그 난전들을 장사를 금하는 권리를 금난정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금난정권 나중에 정조 때 철폐가 됩니다. 통공정책 때문에. 장시발달, 이것도 지금 이게 15, 16세기가 조선 전기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실은 조선 후기로 더 많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15세기 전라도 지역에 장시가 처음 개설되었다. 그리고 16세기 전국 확산되는 것 같은데 조선 후기 가서는 전국에 1000여 개까지 장시가 만들어지는데 장시가 상설시장이 아닙니다. 조선의 장시는요. 정기시장입니다. 5일장입니다. 그래서 5일장이기 때문에 하루는 여기, 그 다음 이틀째는 여기, 3일째는 여기, 4일째는 여기, 5일째는 여기, 그래가지고 이렇게 유통망을 형성하는 상인들이 등장하는데 그 상인들을 보부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선 후기 1000여 개 장시가 만들어지는데 상설시장이 아니라 정기시장이었고 5일장이었다. 보부상들이 그 장시를 연결했다. 그 정도 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화폐, 태종도 저화를 재발행해냅니다. 원래 저화는 최초의 지폐인데 이 저화는 원래 고려 말 공양왕 때 처음 만들어졌다가 태종 때 다시 만들어지고, 세종이 조선통보라는 화폐를 만들었다. 여기까지만. 세조의 팔방통보는 시험에 나오기가 쉽지가 않을 듯. 그 다음 수공업은요, 여러분 농민들이 군대 가기 싫어서 군포 내는 사람들이 많듯이 원래 수공업자도 공장안이라고 해가지고 국가가 수공업자를 파악하는 명단이 있어요. 그게 파악된 사람들 국가가 끌어올립니다. 근데 농민들도 군포 내고 군대 안 가니까 우리도 포를 납부하고 민영수공업에 종사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수공업자들이 나오겠죠. 포를 납부하는 장인들이 16세기 이후부터 생겨나는데 이래저래 16세기에 그래서 부역제가 해이해진다. 부역이라는 게 의무죠. 의무가 해이해진다. 왜? 역에 대한 의무가 해이해진다는 뜻인데, 군역의 의무를 지어야 되는 농민들은 군포 내면서 군대 안 가게 됐고, 그 다음 수공업자들도 역시 포를 납부하면서 민영수공업에 종사해버리니 이렇게 부역제가 해이해졌다. 그런 내용이 좀 나오는 거고, 시마톡톡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좋은 제도인데 여러분 보통 쌀이나 여러 특산물을 조선이 육로교통이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강도 많고 산도 많기 때문에 육로로 옮기는 것보다는 수로교통 혹은 해로로 이렇게 세금이 운송되는 경우가 훨씬 많았죠. 그래서 그렇게 해상이나 강을 통해서 세금을 운송하는 제도를 좋은 제도라고 하는데, 세금이 모이는 곳을 경창이라고 합니다.
경창은 서울에 있습니다. 물론 서울에 단 한 곳에 경창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한강 남쪽에 굉장히 다양한 경창들이 있었고 세금이라는 게 지금처럼 하루 만에 경창까지 올라가지 못하잖아요. 세금이 씌어가는 것을 조세창고라고 해서 조창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조창들은 각 지역의 강가나 바닷가에 상당히 많이 만들어지는데 조창 중에 조금 시험에 나오는 조창은 지도가 조금 작긴 합니다만 남한강이 시작되는 충주의 가흥창이라는 조창이 있습니다. 이 가흥창이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충주, 통일신라 시대 중원경, 충주. 벌써 충주에 중원 고구려비가 있었다. 고려시대 충주 다인철서 주민들이 몽고에게 항쟁했다. 충주에 조선시대 가흥창이 있었네. 임진왜란때 충주에서 신립장글이 탕금대 전투에서 패했네. 이런 것들 벌써 지금 공부가 되어지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이냐? 남쪽에서 올라온 쌀이나 세금이 충주 가흥창에서 딱 배에 실어지면 한강 물 타고 그대로 한양까지 가게 되는 거죠. 강이 북한강, 남한강 이게 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건데 일단 여긴 여러분이 지도를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아요. 경기도 세금은 어떻게 움직였냐? 그거는 안 물어봅니다. 근데 충청도, 전라도, 그리고 황해도는 바닷길 이용합니다. 서해 바다 연안을 타고 가다가 밀물을 타고 한강으로 들어가서 경창으로 갑니다. 너무 쉽죠? 서쪽에 있는 경기도 바로 북쪽의 황해도나 남쪽의 충청도, 전라도는 바닷길을 이용한다고요. 근데 솔직히 경상남도도 바닷길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좀 멀어도 돌아가겠다고. 육로보단 그게 나으니까. 근데 경상도 내륙, 그리고 강원도는 육로 가다가 어디선가 강을 만나면 거기서 세금을 강에 배에 띄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가기도 합니다. 경상도 내륙은. 그러다가 충주 가흥창에 가서 배 태우면 쭉 한양까지 가는 거고 강원도는 북한강 소양강창에서 딱 세금을 실으면 한양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쉽네. 서해 바다에 있는 황해도, 충청도, 전라도는 바닷길. 경상도 내륙이나 강원도는 육로 플러스 수로교통을 이용했다. 그러면 평안도는요? 평안도는 명나라 사신들이 와. 그리고 국경지대야. 그러니까 군사비, 사신접대비. 함경도는 여진족이 많이 출몰해. 그러니까 군사비. 그래서 평안도하고 함경도는 그 지역의 세금을 경창으로 보내지 않고 직접 사용합니다. 그래서 평양감사가 짱인 거야. 세금까지 지가 다 처먹잖아. 제주도는 너무 멀어서 세금이 경창까지 올라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평안도와 함경도와 제주도를 익류지역이라고 합니다. 세금이 올라오지 않고 그 자체로 세금을 알아서 써대는 지역!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좋은 제도인데 크게 어렵지 않죠. 조창은 강가나 바닷가에 있다. 이쪽 파트가 그렇게 시험에 많이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별표 하나짜리 문제 풀겠습니다. 다음 항에 제2기간에 있었던 경제 상황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드디어 우리 풍토에 맞는 농사직서라고 이렇게 보여주네요. 그럼 이 왕은 누구겠습니까? 세종대왕이시죠. 이거 빨간색으로 쓰는 게 좀 죄송해서 세종대왕. 그럼 조선 초기 15세기입니다. 세종대왕. 여러분, 그러니까 모래기법이 전국 확산되면 광작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거 바로 다음 시간에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무조건 광작은 조선 후기예요. 이게 뭔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바로 다음 시간에 광작 공부하는 거고 담배와 인삼 이것도 다음 시간에 공부하면 바로 다음 시간에. 그러니까 전부 다 조선 후기 경제 상황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 경제보다도 조선 후기가 경제가 상당히 중요해요. 기출도 지금 조선 전기는 별표 하나 드렸죠. 다음 시간에 별표 3개 드릴 겁니다. 그리고 전국 장시가 하나의 유통망으로 연결된 건 18세기 가서잖아요. 기억납니까? 15세기 장시 처음, 16세기 전국학 때, 18세기 전국의 천여개 장시 5일장, 보부상들이 유통망으로 연결했다. 지금 다 조선 후기예요. 그 다음 전세기 풍요에 따라 구등급. 세종대왕이 연분 구등법. 결과적으로 연분 구등은 토지세에 대한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요. 강경 원산 등이 전국적 상업 중심지. 여러분 다 조선 후기에 조선 후기 3대장 그러면 광주 송파장, 그 다음에 원산의 덕원장, 강경의 은진장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다 이것도 조선 후기. 다음 시간에 다 공부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농사직설 세종이니까 조선 초기구나. 딱 세종업적 하나 고르면 되는 문제. 그러니까 이쪽이 실제로 기출문제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오케이, 다음 시간 조선 후기 아주 중요하게 공부하겠습니다.